금관국 존속 기간 42년에서 532년,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일대, 수도 김해 신답형, 정치 체제, 군주제, 국가 원수, 왕, 주요 군주, 수로왕, 구형왕, 언어 가야어, 종교, 무속신앙, 국성, 김, 종족 구성, 진, 성립 이전, 성읍국가, 멸망 이후, 신라,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시를 중심으로 했던 가야계 고대 국가. 금관가야, 가락국 등의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가락국기에 따르면 개국 군주는 수로왕이 나라를 세우고 구형왕대에 이르기까지 490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10대의 왕이 있었다. 대개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10대 구형왕까지를 왕조로 보나 김해 김씨 족보에는 11대 말왕이 마지막 왕으로 기재되어 있다. 4세기 중반까지 김해 바깥 여러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강국이자 가야 연맹설에 따르면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국이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는 동쪽으로는 황산강, 서남쪽은 바다,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관국 전성기에 이른바 금관국 중심의 가야 연맹체의 영역으로 추정된다. 이런 금관국의 위세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남방 정벌이 이루어진 20품왕대에 이르러 쇠퇴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고구려 침입 이후인 5세기 초반까지는 국가의 위세가 기울지 않았다는 수정론도 있다. 현재 정설은 광개토 대왕의 남정 이후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큰 피해를 입었고 가야 지역의 주도권을 내륙에 있는 반파국에 빼앗겼으며 작은 나라로 존속하다가 신라의 국력이 오른 6세기경에 항복,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금관가야와 관련된 주요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부산 복천동 고분군이다. 일반적으로 금관가야라고 불리우고 있으나 XX가야란 이름은 훗날 태조 왕건이 통일 이후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야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이후 XX가야라는 명칭을 사용했기에 그 당시 불리던 정식 국명이 아니다. 이는 구야국뿐 아니라 여타 가야제국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관국의 경우는 기록에서 앞뒤 수식어 없이 그냥 가야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 그냥 가야라고 불리는 대상은 시기마다 달라지는데 대체로 그 일대에서 전성기인 나라를 대표격으로 가야라고 부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 서기 등에서 가야 후기에는 대가야를 주로 그냥 가야라고 불렀다. 원래 가야라는 말이 이 김해 금관국의 이름 중 하나, 즉 가야라는 이름의 원조가 여기였는데 나중에 고령대 가야가 가야권의 대표적 지위를 대신 가져가면서 고령 대가야 혹은 가야권 전체를 가야라고 부르게 의미가 변화하고 원조 가야였던 금관국이 가야라는 이름을 못 쓰고 남가라, 금관 같은 다른 이름을 쓰게 됐다는 것이다. 사서에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변진 구야국 구야한국이란 이름으로서 처음 등장한다. 삼국사기에는 금관국 일본서기와 일본서기에서 인용한 백제기에서는 수나라, 남가라 등으로 등장한다. 특히 일본서기에는 가라, 남가라, 남만, 수내라, 소내라 등의 여러 가지 이칭으로 등장하는데 이 중 수내라, 소내라와 같은 이름은 금관이란 국명과도 연관이 있는데 즉 쇠나라라는 뜻이며 이것은 구야국이 당시 철해주 산지였음에 기인한다. 한편으로 임나라고 불렸을 가능성도 큰데 임나 일본 부설 때문에 임나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나빠졌지만 일본 쪽 기록에만 나오는 단어는 아닌 게 삼국사기 강수열전에서는 임나가량이라고 했고 최치원이 지은 진경대사 탑비에 임나왕족이 있다. 그리고 400년 고구려 광개토 대왕릉비에서도 임나가라가 나온다. 그러나 일본 서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임나는 변환의 여러 국가들을 통칭하는 표현이며 임나 일본 부설로 인해 이 표현에 대해서는 현대의 거부감이 심해졌다. 책자마다 다르지만 전기가야 시대의 국명은 가락국으로 후기가야 시대에는 금관국으로 통일해서 표기하는 책도 있다. 현재 학계에서 구야국이라는 표현은 보통 초기 금관국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서기의 기록은 일관적이지 않고 또 남가라, 남만 등의 표현은 전자는 굳이 자신을 그냥 가라도 아닌 남쪽으로 표현한 점에서
후자는 명백히 비하용어란 점에서 스스로 자칭했을 가능성이 낮다. 임나는 현재로서는 임나 일본부설 문제로 인해 껄끄러운 표현이며 가라 등의 표현도 일대의 통칭인 가야와 통함으로 특별히 김의 가야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 고대 사학계의 주요 논거인 삼국사기에 금관국을 문서 이름으로 한다. 처음에 천지가 열리니 이안이 비로소 밝았네. 비록 인류는 생겼지만 임금의 지위는 아직 이루지 않았네. 중국은 여러 대를 거듭했지만 동국은 서울이 갈렸네. 계림이 먼저 정해지고 가락국이 뒤에 경영되었네. 스스로 맡아 다스릴 사람 없으면 누가 백성을 보살피랴. 드디어 상제께서 저 창생을 돌봐 주었네. 여기 부명을 주어 특별히 정령을 보내셨네. 산 속에 알을 내려보내고 안개 속의 모습을 감추었네. 속은 오히려 아득하고 겉도 역시 컴컴했네. 바라보면 형상이 없는 듯하나 들으니 여기 소리가 나네. 무리들은 노래 불러 아뢰고 춤을 추어 바치네. 7일이 지난 후에 한때 안정되었네.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히니 푸른 하늘이 텅 비었네. 6개 둥근 알이 내려오니 한 오리 자줏빛 끈이 드리웠네. 낯선 이상한 땅에 집과 집이 연이었네. 구경하는 사람 줄지었고 바라보는 사람 우글거리네. 5은 각 고을로 돌아가고 하나는 이 성에 있었네. 같은 때 같은 자취는 아우와 같고 형과 같았네. 실로 하늘이 덕을 낳아서 세상을 위해 질서를 만들었네. 왕위에 처음 오르니 온 세상은 맑아지려 했네. 궁전 구조는 옛법을 따랐고 토계는 오히려 평평했네. 만기를 비로소 힘쓰고 모든 정치를 시행했네.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으니 오직 하나이고 오직 정밀했네. 길 가는 자는 길을 양보하고 농사짓는 자는 밭을 양보했네. 사방은 모두 안정해지고 만백성은 태평을 맞이했네. 갑자기 풀잎의 이슬처럼 대춘의 나이를 보전하지 못했네. 천지의 기운이 변하고 조야가 모두 슬퍼했네. 금과 같은 그의 발자취요 옷과 같이 떨친 그 이름일세. 후손이 끊어지지 않으니 사당의 제사가 오직 향기로웠네. 세월은 비록 흘러갔지만 규범은 기울어지지 않았네. 원태족의 이안초명, 일륜수탄 군위미성, 중조누세 동국 분경계림 선정 가락구영, 자무전제 수찰민맹, 수자현조 고피창생, 용수부명특 견정령, 산중강난 무리장형, 내유망막 외영명명, 망여무상 문내유성, 군가이주 중무이정, 7일 이후 일시소영, 풍추운권 공벽천청, 하유걸란 수일자영, 수방 이토비옥년맹, 관자여도 도자여갱, 오귀가급 일제자성, 동시동적 여제여형, 실천생덕 위세작정, 보이초척 환구욕청, 화구진고 토계상평, 만기시면 서정시행, 무편무당 유일유정, 행자양로 농자양경, 사방전침 만성화형, 아희해로 미보출령, 건곤변기조야 통정, 김상기촉 옥진기성 내적부절 천조유형, 1월수서 규의부경, 삼국유사 가락국기 사서에는 크게 2가지 건국신화가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구지가와 얽힌 6개의 알신화다. 대략적인 그 내용은 서기 42년 김해는 본래 9명의 간이 추장으로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구지봉에서 사람들이 모여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자 하늘에서 알 6개가 내려왔고 그 알 중 가장 먼저 깨어난 이가 수로왕이며 나머지 5개의 알에서 태어난 아이가 각자 나머지 5개 가야 소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다른 출생 신화로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최치원이 썼다는 서기정전을 인용한 기록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신 이비가지와 가야산신 정견모주 사이에서 반파국의 초대 국왕인 이진아시, 금관국의 수로왕 형제를 얻었다는 것이다. 전자가 철저히 김해 금관국 중심적인 서사로 김해 가약의 후손 측의 전승으로 보이며 기존 세력을 바탕으로 이주민 세력이 추대를 받았고 육가야연맹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보여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의 원형을 일부 잃은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가야산신 정견모주로 표현된 고령의 토착 제지 세력이 중시되고 있고 옛 강국 김해의 역사성은 형제라는 설정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고령 반파국을 형으로 설정하는 등
반파국이 강국으로 오른 후기 가야의 판도를 반영한 계열 신화의 전승으로 추정된다. 청동기 및 초기 철기시대의 낙동강 유역은 지성묘와 민문이 토기로 대표되는 농경 문화가 발달했지만 한반도 다른 지역에 비해 금속기 제조 능력이나 사회조직 수준은 낙후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중국 전한이 고조선을 침공해 기원전 108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면서 많은 유이민이 발생했는데 김해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에도 유이민 집단의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지성묘나 석관묘와 다른 목관묘가 여기저기 조성되고 부장품도 기존의 민문이 토기 등과 고조선 계열 철기류, 세형 동검, 철제 무기 등이 나타나기 시작해 선주민과 남하한 유이민이 상호 협력해 발전하는 정황이 보이며 구지봉 수로 신화의 줄거리는 이런 상황을 신화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고고학적으로는 훗날 금관국의 왕릉급 고분군이 되는 대성동 고분군 이전에 3세기까지는 김해 주촌면에 있는 양동리 고분군이 더 우세했던 시절이 존재한다. 수장묘로 추정되는 양동리 162호 고분, 235호 고분은 이전의 다른 고분과 차원이 다른 중국제 구리거울과 유리구슬 목걸이 등 질 높은 위제품과 대량의 철제 무기 등을 부장하고 있다. 전성기 금관가야의 고분군인 대성동과 거리가 가깝고 쇠퇴와 성장이 맞물리는 양동리가 이 구야국의 전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부산대 백승춘 교수는 창원 다오리 고분군의 쇠퇴와 양동리 고분군의 성장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창원 다오리의 정치체가 양동리로 이동했다는 견해를 내기도 했다. 김해 양동리에서 대성동으로 옮긴 건 5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정황 증거가 많아 인정하는 학자도 꽤 있지만 창원 다오리는 좀 멀기도 하고 소수설에 머물고 있다. 만약 창원 다오리까지 구야국의 전신으로 본다면 구야국의 건국 시기는 앞에서 소개한 건국 신화보다 더 이전인 기원전 1세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중심지 이동설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고대 사학자도 매우 많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며 적어도 2세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4세기까지는 변한 영역에서도 독보적인 지역이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기록된 변한 시절을 보면 구야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알라국과 함께 변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눈에 띄게 독자적인 호칭인 진지렴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적고 있다. 진왕이 있는 목지국을 제외하면 한반도의 마한 55국, 진변한 24국을 통틀어서 독자적 우대 호칭은 단 4개 나라만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영남 지역에서는 하만의 알라국과 함께 둘뿐인 사례다. 고고학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전까지 국제교역을 담당하면서 위세를 떨쳤던 사천시 늑도와 창원시 다오리가 쇠퇴하는 가운데 초기에는 김해 양동리, 3세기부터는 김해 대성동을 중심으로 일국을 이루고 점점 커져 4세기까지 김해 지역은 낙동강 유역 전체에서 가장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나온다.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로만 글라스까지 나오고 순장제도도 시작돼 고대 사회에서 소중했던 인력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별 문제 없을 만큼 국력이 성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해 지역은 다른 가야 소국들에 비해 초기에 성장하는 데 지리적으로 유리했다. 삼국지 위지에서는 변한이 나라에서 철을 생산해 한반도 각지, 한사군, 외국에 팔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중국 9년 같이 선진적이고 규모가 큰 외부 세력과 교역하는 경우 지금의 시군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수십 개의 소국체들이 각자 교역하기보단 하나의 대표자가 등장해 일원적으로 교역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익이다. 그리고 당시는 도로가 잘 깔려있지 않았으므로 낙동강 유역의 물자를 외부로 운송하려면 육로가 아니라 강과 연안 바닷길을 통하는 게 더 쉬웠다. 낙동강은 한강 같은 한반도의 다른 큰 강보다도 물길의 경사도가 매우 완만해서 상류로 항해하는 것도 쉬워서 고대부터 특히 수운이 발달했다. 그 중에서도 김해는 낙동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입구로 낙동강 유역의 물산이 모두 모여 지나가는 통로이자
삼국지 위지 웨인전에서 외로 가는 경로를 김해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부터 일본에 이르는 연안항로와의 교차로이기도 한 김해 지역은 어차피 누가 어디를 가도 근처를 지나가는 지역으로서 지리적인 이점이 컸다. 외와의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은 외계 하즈키 토기도 김해와 부산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역으로 김해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스에키 토기가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다수 출토되므로 확실하다. 삼국사기는 어디까지나 고신백 세계국 위주의 역사를 서술하므로 초기 신라가 주변 지난 소국을 정복하며 팽창하는 과정은 비록 편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래저래 써있는 데 비해 김해 금관국이 변진 소국 사이에서 독보적 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찾을 수 없다. 일단 고조선 영역을 비파형 동검 분포도로 파악하듯이 매장 유물로 세력권을 추정해보면 김해 주변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외절구 연고배를 통해 전성기 금관국의 영역은 지금의 김해 플러스 부산 플러스 통합전 창원 정도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교역의 결과라는 말도 많고 4세기 부산이 가야권이냐 신라권이냐는 특히 논란이 많은 떡밥 중 하나라 장담은 못한다. 다만 멀리 떨어진 경주의 신라와 가야가 여러 차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을 통해 경주의 신라와 김해의 가야가 각자 그 주변 소국을 통솔하는 중심 세력이었다고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다. 문헌 기록에서는 건국 초기 수로왕의 집권 시절엔 근방 국가의 조율자 역할을 했고 신라의 침략을 번번이 격퇴했다. 기록상에는 당시 신라군이 1만 명이나 되었다는데 격퇴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강력했던 시기. 4세기에는 낙동강을 건너 부산을 아우르면서 낙동강 하구 유역을 장악해 막대한 교역 이익을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실제로 4세기 무렵까지 김해 지역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의 질과 양은 장난이 아니어서 경주 지방과 함께 진변한의 양대 중심 세력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도 마안에서 구야 진지엄이라고 부르며 특별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변안에서 났다는 철을 한 9년과 외 8기에도 용이한 지역이고 삼국지 위서 웨인전에서는 한반도 북서쪽의 대방군에서 외국까지 가는 지리를 설명할 때 대마국 등과 함께 금관국을 중간 기착지로 설명하는데 한반도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읍 국가들 중 굳이 웨인조의 기준점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외와의 교역 루트에서도 주요 중개 지점이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김해의 금관가야가 어느 정도 가야를 대표하는 위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 기록은 여럿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초기 기록에는 편년상의 문제점은 있다. 해도 진안권 바깥의 낙동강 유역의 세력으로 가야만을 언급하고 파사 이사금 23년조에는 가야의 수로왕이 신라왕의 초대를 받아 사로국 주변의 음즈벌국과 실직곡국의 분쟁을 중재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마한 진왕의 칭호가 신, 운, 견, 지, 보, 안, 사, 축, 지, 분, 신, 이, 아, 부, 예, 구, 사, 진, 지, 염으로 변한계 국가로는 안야국과 구야국을 언급하므로 구야국이 대외적 중요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된다. 다만 현대 학설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려있는 가야 연맹설의 논리대로 구체적인 연맹체 등을 형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근인 부산의 거칠 산국과는 워낙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확실히 유착된 관계인 듯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 타가야 소국에 중국제 사치품이나 철을 팔아치운 흔적은 보이긴 한다. 다만 신라사서나 다른 기록상에서도 맹주국은 아니더라도 주도 또는 중재를 했으므로 근방에서 나름의 위상과 영향력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삼국사기상으로 3세기 초 포상팔국의 난에 의해 소국연합의 다구를 맞아 신라의 헬프를 치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신라에서 서구로 물계자 등이 구원군을 이끌고 와 한숨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후 가야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이리저리 외교적으로 끌려다녔다고 추정한다. 14년 추, 7, 월, 보, 상, 8, 국, 모, 침, 가, 나, 왕, 자, 내, 청, 구, 왕, 명, 태, 자, 우, 노, 여, 이, 벌, 찬, 이,
장, 육, 부, 병, 왕, 구, 지, 격, 살, 팔, 국, 장, 군, 탈, 소, 노, 육, 천, 인, 환, 지 14년 가을 7월에 포상의 8나라가 가라를 침범하려고 하였으므로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명하여 6부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여 8나라의 장군을 공격하여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 17년 춘 3, 월 가, 야, 송, 왕, 자, 위, 질 17년 봄 3월에 가야에서 왕자를 보내 볼모로 삼계하였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내해 이사금 하지만 최근 대성동 고분군에서 모용선비가 중국에 세운 사면 개통의 유물이 대거 발굴되면서 사면, 금관국, 외를 잇는 해상 루트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보여서 그렇게 끌려다니는 위치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이 출토된 대성동 88호, 91호의 시기는 4세기 중반이며 대성동의 주부곽식 대형 목광묘인 1호가 최후로 축조된 5세기 초까지 금관국은 가야 연맹체 중 가장 규모가 컸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고고학적 사료는 위에 삼국사기 기사와 배치되는 면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한 최근 들어 삼국사기 물계자전의 기록을 분석하면서 여기 써있는 아라가 가라의 오기가 아닌 알라국이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때 금관국이 포상팔국 연합의 공격을 받았는지조차 의문점이 찍히는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모든 가야국이 금관국인 것처럼 여러 차례 착각해 서술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적이 있다. 그래서 532년 가야가 신라에 항복했다고 나오는데 562년 가야가 또 망하니까 신라본기의 편찬자는 가야가 항복했는데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멸망당했구나 생각하고 가야가 반란을 일으켜서 멸망시켰다. 라고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열전과 지리지에는 그렇지 않고 해당 소국의 이름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포상팔국 전쟁에서 활약한 물계자를 다루는 열전 물계자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포상팔국에 공격받은 주체를 알라라고 적었다. 시 8포상 국, 동, 모, 벌, 안, 나, 국, 안, 나, 사, 내, 청, 구, 이, 사, 금, 사, 왕, 손, 날, 솔, 근, 군, 급, 육, 부, 군, 왕, 구, 수, 패, 팔, 국, 병. 후, 3연, 골, 포, 7포, 고, 4, 포, 3, 국, 인, 내, 공, 칼, 화, 성, 왕, 솔, 병, 출, 구, 대, 패, 3, 국, 지, 4. 그때 포상의 8나라가 아라국을 치기로 함께 꾀하자 아라국에서 자신을 보내와 구원을 청하였다. 이사금이 왕손 나름으로 하여금 이웃의 군과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해주게 하여 드디어 8국의 군대를 패배시켰다. 그 후 3년이 지나 골포, 칠포, 고사포의 세 나라 사람이 가라성을 공격하여 오자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여 세 나라의 군사를 대패시켰다. 삼국사기 물계자전,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편찬자는 다른 가야 소국의 활동을 모두 가야로 치환하였다는 지적에서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을 참고하면 포상팔국이 공격한 주체는 알라, 즉 하만의 아라가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대성동 88호분, 91호분의 존재에서 알다시피 금관가야가 4세기 무렵에는 시종일관 강력한 세력을 유지했으므로 4세기 중반의 포상팔국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후 고구려군에 의해 패퇴함으로써 금관가야는 다른 가야 국가들과는 달리 고총이 등장하지 않고 토기 양식의 특색도 많이 쇠퇴하여 신라 토기의 영향이 강력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세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를 전후하여 금관가야의 강력한 축이었던 부산 동래 지역의 고분군인 복천동 고분군에서 급작스러운 신라화가 진행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함께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녹국 알라다라, 탁순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 또 군대를 몰아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 친미다래를 도륙하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 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 벽중 포미 집안 고사의 읍 혹은 비리 벽중 포미집 반고의 사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일본서기 진구 황후 한편 일본서기 신공기의 위 기사를 한국 학계에서는 이주값 인상 플러스 주체 교체론으로 해석해 백제의 근초고왕이 369년에 가야권을 평정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 나라 중 금관국의 다른 이름인 남가라도 등장한다. 이 부분은 사실 일본서기에서 진구황후의 업적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특히 오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는 기록은 그동안 줄곧 임나 일본 부설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근래 천관우를 시작으로 이도학, 이희진, 김현구 등 한국 측 사학자의 분석에 의해 이정벌의 주도권자를 근초고왕으로 보는 시각이 크게 대두되어 신빙성을 얻었다. 즉 근초고왕의 업적이 진구 황후의 업적으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것. 예를 들면 야마토보다 북쪽에 있는 친미다레가 남만, 즉 남쪽의 오랑캐라고 나온다. 여기서 일본서기에 과장된 표현에 따르면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했다. 고하지만 실제로는 신라와 더불어 가야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나라를 모아 실질적으로 백제 중심의 패권을 형성했다고 추정된다. 가야권도 직접적으로 정복된 것이 아니라 백제의 명목상의 패권 아래 들었다는 것. 이후 만들어진 중국의 양직공도에도 가야의 소국들이 백제의 부용국이라는 기록이 있다. 물론 서해안에 항구가 없는 가야는 중국 본토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정도 백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 훗날 성왕은 이를 두고 알라, 가라, 탁순의 한기들과 부영자제의 관계가 되었다. 고 말했다. 아래 설명될 광개토 대왕능비의 가야가 백제, 왜군과 협력해 신라를 친 것도 이 시기 백제의 패권의 가야가 동참한 연장, 사실 백제가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한 이후 가야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의 실상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마한의 자녀 세력에 도륙이라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가야에는 평정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단순히 소나기에 넣었다는 정도 의미일 뿐 그들의 기반 자체를 완전히 해체했다거나 지배 세력의 교체를 단행하는 등 극단적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되지는 않고 이후 전개되는 기록이나 고고학을 봐도 가야 세력의 기반은 거의 그대로 온존했고 이후 오랫동안 연합 군사 작전을 펼치는 등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사실 당시 백제에게 필요했던 것은 북방 고구려와의 결전과 거기 앞서 필요한 후방의 안정이었으므로 남부지방에 지나치게 진을 뺄 이유도 없었다. 다만 이 낙동강 평정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백제의 장수가 목나근자인데 목나근자는 이때 신라 여인 사이에서 목만치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일본 서기에서 목만치는 아버지의 군공을 바탕으로 임나에서 벼슬을 하다가 백제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백제가 이를 벌였고 이후로도 최소한 2대에 걸쳐 몫이 집안이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 두었음은 맞는 듯 일본 서기의 기록을 참고한다면 382년 백제와 협력 관계에 있던 외인 사지비괴의 가락 공격 사건에서 거의 금관국이 잠깐 멸망하다시피 했다가 백제 장수 목나근자의 구원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금관국의 왕실을 흔들어 놓은 사건으로 보는 의견도 많다. 이에 따르면 일본 서기 상 262년 사지비괴가 신라의 미인계에 넘어가 뜬금없이 금관국 왕실을 몰아내 백제의 목나근자가 복권시켜주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목나근자의 아들 목현만치가 계로왕 시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목나근자의 활동 시기를 382년이 아니라 442년으로 보게 된다면 이 시기 일이라고 볼 수 없다. 399년에는 신라가 국경에 왜군이 들어차 있다고 하여 광개토 대왕의 5만 원군을 불러왔는데 이때 도주하는 왜군이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이르렀다고 하였고 400년 광개토 대왕이 이를 쓸어버리면서 전쟁터가 된 임나가라, 즉 금관국이 휘청거리고 결국 반파국의 맹주 지위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다. 고고학적으로도 김해의 지방 무덤의 부장품이 물론
고고학 특성상 400년 시점이라고 집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쯤 20년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이라 이런 통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원래 김해 금관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산 복천동 고분군 세력이 일시적이지만 오히려 김해보다 위세가 더 커질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남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들이 대립 중이다. 직접 김해를 공격해 김해가 크게 쇠퇴하고 주변 가야와 일본으로 대거 도피했다. 피해를 입긴 했지만 쇠퇴하지 않았다. 혹은 광개토 왕능비의 종발성을 낙동강 동쪽의 한 거점 정도로 보아 아예 가야 지역까지 오지도 않았거나 가야 지역에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종발성조차도 순순히 항복했고 큰 싸움은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광개토 왕능비에 나오는 광개토왕이 공격한 가라가 김해 금관국이 아니라 고령대 가야였다. 부산대학교 신경철과 경북대학교 주보돈이 이 부분에서 이설을 세우고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위시한 금관가야의 성장과정 및 남한 지역 삼국시대의 물질문화 전개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마구라는 기승용 마구 문화의 등장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그러한 전개과정의 주요한 획기적 사건으로 광개토 대왕의 400년 남정이 거론되었던 탓에 아래와 같은 논쟁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마구의 사용이라든지 사에서 5세기 금관가야의 성장과 신라와의 대립과 우열 등의 문제는 분명 주요한 현상이지만 부산대 쪽의 주장에서 마구의 시작이 광개토 대왕의 400년 남정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마구들이 400년 즉 5세기 1, 4분기에 맞춰지게 됨에 따라 다른 유물, 유적들의 시간들도 조정되게 되었고 이에 거센 반론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야사, 초기 신라사의 관점에서도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중시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의 사건을 유의미하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로 구분하는 것이 그에 맞물린 유물들의 변화, 편년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역사, 고고학적 해석 전반이 갈리게 된다. 가야 문서에서 서술된 주보돈과 신경철의 대립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부산대의 연대관이나 특히 동북아시아의 거국적인 교차 편년 등의 연구 등은 학계를 분명히 건강한 토론으로 활발하게 한 것은 맞지만 저 400년의 획기, 즉 광개토 대왕의 남정을 지나치게 고수하기 때문에 이와 결부된 유물의 연구자나 다른 삼국시대 국가를 주제로 한 고고학 연구자들에게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관한 역사 고고학적인 논쟁을 다루는 아래의 광개토 대왕의 남정의 영향력 여부 문단에서는 부산대 측의 견해와 소위 경북 지역의 연대관, 즉 경북대나 영남대 측의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경북 쪽 연대를 취하면 신라, 가야는 물론 백제 지역과도 자연스럽게 연대가 서로 합치되며 대국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연대관이 서로 부합되는 결과가 산출된다. 그런데 부산 쪽 연구를 추진하면 유물 간의 교차 연대에서 유독 한국만 50년, 60년 뒤처지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아래 내용을 읽어나가도록 하자. 신라가야의 문화상을 바꾸어 놓았다. 이쪽은 주로 부산대를 중심으로 한 주장이다. 아예 틀린 주장으로서 이에 기반한 논문들은 비교적 소수이며 경북대에서조차 놀지왕릉서를 지지하는 학위 논문이 숫자가 우세하다. 즉 황남대 총 남분의 묘주가 내무랑이라는 견해에 대한 반박일 뿐 고구려 400년 남정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아니다. 경주 대릉원, 김해 대성동 부산 복천동 출토 토기와의 관계, 경북대 및 경북권 학계의 주장에서 서술되었듯 부산대 편년하는 김해 대성동과 연동된 부산 복천동 고분군의 편년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경주, 울산 등 낙동강 이동지역 편년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대성동 편년은 어떻게 성립된 것인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사를 다 찾아서 올라가면 결국 1970년대 후반에 김해 이알리 고분군 보고서 고찰까지 올라간다. 이 보고서의 고찰에 신경철 교수의 편년하는 당대 최고의 고고학자였던 신경철 교수의 탁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알리 고분 편년의 핵심 근거는
당시 우리나라 자료가 엉성했던 한계상 고분에서 출토된 일본 야요이 시대 석제품의 일본 고분 교차 연대를 취했다. 즉 일본 고분의 역연대를 교차 연대로 취했으며 이것에 기반해서 양동리, 복천동, 대성동 고분군 등이 편연되었던 것이다. 경주, 김해, 부산 출토 토기와 스에키와의 교차 편연, 스에키 연대 문제이다. 일본 스에키 연대는 현재 이 문서의 도질 토기 연대 문제처럼 수십 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1990년대 중후반에 첨단 목류연대, 화산재 강화 연대 등의 자료가 확보되고 한중일 교차 연대 자료가 누적되면서 완전히 정설화되었다. 빈번했던 영남 지역과 일본과의 교류 때문에 일본에서 출토된 한국산 도질 토기의 연대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산출된 연대는 부산대 쪽 연대보다 격상된다. 경주, 김해, 부산 출토 토기와 중국 자기와의 교차 편연, 위의 경북대를 중심으로 한 주장, 연대론으로는 연대가 격상된 스에키 연대를 취해서 영남 지역 고분을 편연할 때 출토되는 마구와 백제 지역 마구 연대가 서로 상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제 지역 고분 연대는 기념묘 자료가 풍부한 중국 자기에 기반하고 있다. 즉 일본 스에키로 산출된 영남 지역 고분 연대와 기념명 자료가 풍부한 중국 자기로 편연된 백제 지역 자료가 서로 합치된다는 주장을 다른 근거로 세운다. 이에 대해서 김일규의 반론이 있다. 즉 중국 자기는 50년, 60년간 전세되어 백제 고분에 부장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목륜 연대는 모조리 정황을 믿을 수 없으며 중국 자기들은 모두 전세되었다고 보는 셈이 된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본 스에키처럼 백제 고분에서 출토되는 중국 도자가 전세되었다면 각 고분 간의 상대 서열을 무시하는 중국 자기에 돌출된 역전 현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스에키, 중국 자기의 관계를 통해보면 몽촌토성 85 3호 수열에 토기가 TK23 형식임이 밝혀졌고 여기에 공반된 중국 자기 연대가 5세기 중엽으로 서로 합치된다. 몽촌 토성이 475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백제가 물러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유물들은 475년 이전에 반입된 것이 분명해진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신라 토기 편연의 문제, 한편 황남대총 남분 출토의 유기물의 시 14연대 측정치의 공표로 황남대총이 내무랑능이라는 설은 거의 입지를 상실했기에 황남대총은 눌지왕 혹은 자비왕의 무덤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황남대총을 눌지왕릉으로 볼 때 적성 목광묘의 출현은 4세기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며 최초의 적성 목광묘라 할 수 있는 황남동 109호 3곽, 4곽은 5세기 이 4분기에 위치하는 것이 복천동 10호, 11호 및 21호, 22호의 토기와의 비교로 볼 때 적합하다. 월성로가 13호의 토기는 황남동 109호 3곽, 4곽보다 도저히 올려볼 수 없는 것이 상대적인 편연관이다. 월성로가 13호와 남분의 시간차가 1분기에 불과한 게 말이 되느냐는 강변은 이러한 토기 편연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 3세기 말에 대성동 29호로부터 시작하여 4세기 이 4분기에 91호, 3, 4분기에 88호와 70호, 4, 4분기에 2호, 5세기 1, 4분기에 1호로 이어지는 대성동의 편연관과 이것과 연동되어 확립된 복천동의 편연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토기에 대한 관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편연만 끌어올리는 것이 최근의 경북 쪽의 연구 현실이다. 사면계 마구와의 관련성, 삼국시대 마구를 언급하는 데 있어 중국 요령성 안양 효민둔 154호와 중국 요령성 조양 원대자 벽화묘는 그 근원이나 마찬가지인 자료이다. 이 두 무덤의 사면마구와 같은 금동제 마구가 대성동 91호에서 출토되어 절대편연의 자료가 되고 있고 이러한 대성동의 편연에 연계되어 다른 편연이 움직이는데 월성로를 끌어올리는 것과 마구에 대한 언급은 외려 최근 보고된 대성동 7차 발굴 보고서를 읽지 못했다는 것이고 최신 연구 반영의 부재를 뜻할 뿐이다. 고구려 남정의 기록과 물질 자료의 관계우선 전쟁을 한 것과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과거의 매장 요구에 매납되는 유물들은 그 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쟁 후에 전쟁 대상국에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광개토 대왕의 전쟁 수행 방식은 지배 아니라 공격에 방점이 찍혀 있었으므로 고구려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구려의 공격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군의 남정 이후 가야 지역의 마구, 토기 등 수많은 변화 양상을 볼 때 전쟁을 통해 크나큰 사회적 충격이 야기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물론 남정 이후 전쟁을 통한 사회적 충격은 당연히 대단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부산대 주장의 항목의 서술은 전쟁은 선진 문물 수용 혹은 전쟁은 멸망이라는 전제가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몇십 년 동안 학계의 지지를 받은 학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볼 때 금관가야는 낭랑 대방 멸망 이후 고구려 남정 이전까지 선진 문물을 수용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로 있다가 고구려 남정을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대성동 1호분을 고구려 남정 이후인 5세기 1, 4분기로 편년하는데 주지하다시피 대성동 1호분은 금관가야의 왕묘로 판단되는 고분이다. 이러한 대형 고분의 축조가 고구려 남정 이후의 산물이라면 후자의 고구려 남정으로 인해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고 하는 해석과 모순된다. 즉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 그 힘을 상실해야 되는 금관가야가 대성동 1호와 같은 초대형의 고분을 축조할 여력이 있었는지가 의문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새로이 금관가야 세력이 분열해 가야 각국 및 일본 열도로 이주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다는 학설도 있는데 이 또한 이주, 전파설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다. 부산대 주장 항목에 서술된 해석의 문제점은 금관가야와 나머지 제가야의 세력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데 있으며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 선진 집단과 후진 집단의 상호 간의 교류와 관계에 의한 형성과 다양한 조건에서의 수용 채택을 생각하지 않고 선진 집단이 하위 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영향보는 협소한 선입관을 가지는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사면계 마구와의 관련성, 최근의 발굴 조사 성과 등으로 보면 4세기 때부터 이미 사면계 말디들이게 장식구 등과 심지어 오키나와산 청자 고둥 조개로 만든 운주 등 장식 마구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4세기 대 영남 지역에서 마구류 등은 이제 차고 넘친다. 게다가 4세기 말로 편년되는 월성로가 13호분 출토 금동장식 제갈부터 이미 고구려 남정 이후 마구 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설은 논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월성로가 13호가 4세기 대고분이라는 건 90년대 초부터 나왔다. 이미 이 학설은 30년 전에 논파됐다는 소리, 또 사면계 마구와 관련하여 최근 발굴된 대성동 91호 출토 금동제 사면제 마구에 대한 부산대 측의 주장도 절대 편견은 건드리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대성동 91호 출토 금동임령은 조양 원태자묘와 안양 효민둔 154호 출토 금동임령과 직접적 비교가 가능하며 안양 효민둔 154호는 전현이 업성을 함락시킨 352년에서 전현이 멸망한 370년을 하한으로 함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대성동 91호를 4세기 이 4분기에 고정시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그에 따른 상대 편년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었지만 스에키와 공반된 목제품의 경우 아마 SD302와 SD6030 출토품을 언급하는 것일 터인데 이 목제품들은 구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스에키와 목제품이 동시에 폐기되었다고 확언할 수 없는 자료임을 고려해야 한다. 신라 토기 편년의 문제물론 신경철, 김두철 등 부산대 교수들은 월성로가 13호를 5세기 이 4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남정 이후에 장식 마구 등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월성로가 13호 고배와 5세기 중엽 황남대총 남분의 고배가 단 1분기 차이라는 말이 된다. 일본 스에키나 백제 마구 나아가
중국 기념명묘와의 교차 연대는 차치하더라도 월성로가 13호랑 황남대총 남분 고배의 형식적인 차이가 엄청난데 그게 1분기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 특히 과거에는 고구려 남정으로 장식 마구 등의 본격적인 마구 문화가 시작되었다더니 이제는 주요 고분들의 연대를 5세기로 다 밀어버리고 그래도 4세기 마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고구려 남정으로 마구 문화가 본격화되었다. 부연 1부연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아무튼 5세기경이 되면 반파국 쪽 고령계 토기의 확산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금관국이 멸망까지 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야소국 중 하나 정도의 위상으로 쇠퇴하고 그 대신 경북 고령에 기반한 반파국을 중심으로 합천, 거창, 함양 등 내륙 지역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반파국은 호남 동부 섬진강 유역과 대부분의 가야 소국을 포괄하는 맹주격으로 올라서며 백제 측 기록을 다수 인용한 일본 서기에서도 5세기, 6세기 가야권은 반파국과 알라국이 주도하고 금관국은 그리 돋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런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신라가 경주에 가까운 대구 같은 옛 진안 지역들과 과거 가야의 세력권이었던 창녕, 부산 같은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내실을 다지면서 더 이상 금관국이 낙동강 하구수로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파국 등 낙동강 상류 국가들은 과거 수상교통의 중심지였던 김해를 우회해서 섬진강 같은 대체 루트를 찾아 독자적으로 중국 남제와 교류하면서 활로를 찾았고 그럴수록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김해 지역은 가야의 변방으로 몰렸다. 게다가 5세기부턴 반파국산 금동관이 일본 후쿠이현 니혼마츠 야마고분에서 출토되고 기타대 가야계 위신제는 일본열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등 원래 김해가 일본과 가깝다는 위치상 당연하게 금관가야가 맡아왔던 외국 방향 교선마저 반파국이 주도권을 빼앗은 정황도 나타난다. 결국 김해 금관국은 532년 신라 법흥왕에 항복하였다. 일본 서기에는 앞서 529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이끄는 3천 군대가 외국의 오미노케나노 오미를 쫓아내고 돌아가는 길에 금관을 초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금관국의 항복 과정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기록별로 소소한 차이가 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특별히 군사 충돌 없이 순순히 신라에 항복한 것처럼 나오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는 신라가 쳐들어오자 군을 이끌고 맞섰는데 병력 차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으로 나오고 일본 서기 김매의 덴노조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습격에 당했다는 식으로 나온다. 금관국과 탁순국, 탁기타는 6세기 가야권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고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나머지 가야권 국가들에게는 신라의 확장이 큰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와 이때부터 신라의 잠재 적국인 백제나 외국에 외교적으로 기울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겨우 정세를 유지한다. 그러다 20여 년 뒤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크게 패배, 위축되면서 힘이 균형이 깨져 이후 약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나머지 가야 소국들도 하나하나 신라가 흡수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고고학적인 고분 편견과 문화 현상에 대한 해석에는 현재 치열한 대립관계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부족한 사료로서 금관국의 역사상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렇지만 가야사를 논하는 데 있어 고고학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지난 20년간 고고학 자료의 폭발적인 증가로 금관국과 그 주변 제국의 역사상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고고 자료의 양상을 바탕으로 고고학적으로 금관국의 역사를 복원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원 전후 시기 현재의 김해시 인근과 진영읍 부근, 창원시 일대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성장한 지역 집단 정치체가 산재해 있었다. 이 정치체들은 늦어도 한사군이 설치된 BC 108년 이후에 맞물려 고고학적으로 기존의 문화 유형에 덧대어 목관묘 및 한경 및 방제경과 같은 외래계 유물이 부장되며 선진 지역의 토기 제도 기술을 본받아 회전 성형과 환원 소성이 필요한 부장 전용 토기인 와질 토기가 출현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고고학에서는 평등 사회였던 청동기 시대 사회에서
본격적인 특권 및 주도 계층인 엘리트 계층이 출현의 징후로 해석한다. 선진 정치체였던 위만조선의 등장과 팽창 혹은 한사군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사회 발달이 정체되어 있던 한반도 남부의 정치체의 경제건망 및 정치 질서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명목적인 평등 사회에서 불평등 심화가 가속화되어 엘리트 계층이라는 특권층이 나타났으며 이를 본격적인 지역 기반 정치체인 국의 출현으로 본다. 이후 기원 후 2세기 말 격상된 연대론에 의하면 2세기 중엽 이러한 엘리트 계층이 본격적으로 분화된다. 이는 고고학적으로 목광묘라는 무덤의 출현과 대량 부장 현상으로 나타난다. 목광묘는 기존의 목관묘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큰 매장 공간을 가지며 이전 시기에 비하면 엄청난 양의 철기 및 청동기가 대량 부장되며 기존 와질 토기에서 변형되고 소성도가 강화된 신식 와질 토기가 부장된다. 이는 기존 지역 엘리트 계층 내에서도 특권 엘리트 계층의 출현으로 해석된다. 이때부터 김해와 창원, 진영 일대의 여러 정치체들이 통합되어 금관국을 형성했던 것으로 본다. 아마 설화속의 김수로왕은 이러한 여러 정치체들을 연합하여 추대한 혹은 그들 중 가장 우세한 세력의 대표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금관국은 영남 지역의 수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동강 교통로의 기점이자 관문, 그리고 바다를 통해 낙랑과 마안, 외국과의 교통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교통로의 우위에 힘입어 다른 영남 지역의 소국보다 우세를 점하게 된다. 특히 당시 국의 생산력과 군사력에 밑바탕되는 자원인 철을 생산하거나 영남 각지에서 생산되는 철기의 유통을 통제하여 외국과 낙랑에 수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정치체로 떠오른다. 이러한 상황은 3세기 중엽에 한반도 남부의 상황을 전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잘 나타나 있으며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에서 나타나는 금관국의 위상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3세기를 기점으로 금관국 내에서도 기존 야일리, 양동리 고분군 축조 세력보다 대성동 고분군 축조 세력이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이때부터 4세기 말 5세기 초까지 풍부하게 출토되는 일본계 유물, 즉 야요이 시대 석재 화살촉, 방패에 붙이는 파형 동기, 장창의 아랫부분에 장착하는 통형 동기 등이 당시 외국, 금관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준다. 격상된 연대론에 의하면 3세기 중후엽, 신경철 교수를 위시한 부산대 쪽 편년에 의하면 3세기 중후엽에는 김해 세력의 도질 토기가 초연하며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기존 목광묘보다 압도적인 크기와 엄청난 양의 도질 토기, 철기, 동기들이 부장된 대성동 29호분이 축조된다. 이는 3세기 이래 여러 김해 지역 집단 가운데서 대성동 고분군 세력이 우위를 점한 가운데 결국 이들이 다른 고분군 축조 세력보다 격절된 존재, 즉 왕권에 출현한 것으로 본다. 당대 최신 기술의 총아인 도질 토기가 제작됐다는 건 유의미한 현상이다. 도질 토기는 표면에 유리질이 형성되어 토기의 방습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전 시기 토기보다 기벽에서 습기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므로 훨씬 가벼우며 손가락으로 퉁겼을 때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인 토기이다. 이 도질 토기를 소성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정성된 태토를 구해야 하며 고화도를 견딜 수 있고 표면에 유리질을 형성할 수 있는 섞음 광물들의 위치와 정선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가마를 섭씨 1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수십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고도의 밀폐 기술과 소성 기술과 그 화력을 내는 데 있어 막대한 목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과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러한 당대의 사치제인 도질 토기를 소모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계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금관가야에서 도질 토기의 출현은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첨단 제작 기술과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과 경제력의 존재를 상정한다. 거기다가 다른 영남 지역과는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고수하고 그것을 자신들만 부장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서 금관국은 적어도 영남 지역 내에서는 고고학적 지표로는 가장 선진적인 단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전 단계와는 격절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술적 용어로 이 시기부터 금관가야 혹은 금관국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고고학적 획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북방기마 민족이 남하하여 기존 집단을 멸망시키고 선진 문물로서 금관가야를 건설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방계 요소인 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두 합친 것들이며 북방 청동석 같은 유물은 평양에도 출토될 정도로 해상교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전 시기 분묘의 파괴 현상은 오히려 묘역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나타낸 현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전 시기 분묘의 파괴 현상은 대성동 고분 전 시기에 거쳐서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성동 고분군이라는 묘역을 아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현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질 토기는 일시에 성립한 것이 아니며 액체를 주로 담는 용기인 단경호부터 다른 기종까지 서서히 도질화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남하로 인해 금관국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해상 및 낙동강 유역 교역망에 힘입어 힘과 기술 수준을 키운 금관국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세기를 전후한 시기가 되면 강 건너 동네 세력의 복천동 고분군에도 대성동 고분군과 금관국 양식의 토기를 공유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인 통영 동기, 파영 동기 등의 위신제를 공유한다. 그러나 고분에서의 양상은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들 만큼 엇비슷하기 때문에 동네 지역의 거칠 산국과 김해 지역의 금관국이 동맹 혹은 연맹 상태로 보기도 한다. 이 시기 금관국 양식의 토기는 김해 지역에서는 북쪽으로는 진영 분지, 서쪽으로는 장유, 마산 일대까지 출토되며 부산 쪽에서는 북쪽으로는 지금의 양산 신시가지 바로 턱 밑인 북구 금곡동, 윤리패총 일대, 동쪽으로는 철마면 일대까지 출토된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성과로 보아서는 금관가야의 정치체의 형태라든지 영역 범위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위의 내용 또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는데 금관가야와 거칠산국이 동맹 혹은 연맹으로 보는 근거는 위신제의 공유 현상에 기인한다. 즉 통영 동기의 공유가 그 근거인데 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통영 동기가 대성동 집단이 복천동 집단에게 사여 혹은 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배의 주체인 대성동 고분군보다 받는 입장의 복천동 고분군에서 오히려 통영 동기가 많이 출토되는 양상이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통영 동기 자체도 금관가야의 독자적인 유물이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외계 유물이라는 점에서 이들 두 집단이 경쟁적으로 외계 세력과의 교역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정치체의 유물의 분포 범위는 특정 정치체의 영역이라는 공식 또한 일반론적인 주장인데 유물의 분포와 확산은 단순히 정치적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 교환 등 인간의 교류 행위 자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유물이 그 지역 내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을 영역화 혹은 정치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역의 정치, 경제권의 권력을 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신경철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시기 금관국은 경쟁국인 알라국, 사로국을 누르고 영남 지방에 패자라 할 정도로 발전한 면모를 보여준다. 금관국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낙랑과의 교역이 큰 동인으로 보고 313년, 314년 낙랑 대방군의 멸망으로 금관국이 쇠락했다고 보고 신라가 되는 사로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보기도 했다. 실제로 지금 경북대 주보돈 교수는 313년, 314년의 낙랑, 대방 멸망으로 금관국의 대외 교류 기반이 붕괴되고 변한 각국 내에서 리더십이 도전받는 가운데 훗날 대가야가 되는 반파국이 부상했다고 보았다. 한 발 나아가 후술한 400년 경자년 전쟁도 실은 금관국이 아닌 반파국과 외의 연합작전으로 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4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대성동 88호분, 91호분에서는 북중국의 사면계 문물인 사면계 대장식구와 함께 로만 글라스,
장식 마구류 등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관국이 이러한 문물을 입수한 경로가 해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낙랑군과 대방 지역의 한족계 세력은 4세기 중후엽까지도 그 세력을 유지했다. 최신 학설에 의하면 이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은 370년대 근초고왕의 낙랑, 대방군 공격으로 본다. 그리고 대성동 88호분과 91호분에서의 이는 현재까지 신라 최초의 금공품 및 로만 글라스, 장식 마구류와 함께 신라 양식 토기가 출토된 월성로가 13호의 연대인 4세기 말보다 최소 50년에서 최대 100년 정도 빠른 것이다. 물론 경주 분지 일대에서 4세기대로 소급되는 고분의 조사가 거의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지만 현재까지의 고고학 자료의 양상이나 문헌 사료의 양상으로 볼 때 4세기 중엽 시점까지 금관국이 사로국의 우위를 차지했던 것 같다. 한편 금관국의 라이벌로 부상하던 사로국의 경우 4세기 말로 편년되는 월성로가 13호에서 로만 글라스와 같은 대외 무역품과 함께 완성된 형태의 장식 마구류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토기 양식이 완성된 형태로 반출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1분기, 2분기 정도 빠른 4세기 중후엽 정도에는 신라의 모체가 되는 사로국도 금관국과 비슷한 단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전진 황제 부견과 신라 사신 위두의 대화도 37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지금의 양산 신도시, 물금읍 일대인 황산진을 두고 금관국과 사로국이 충돌하는 기사, 거칠산국 60 정복 기사 등은 사로국과 금관국이 대치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지역들은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금관가야의 최대 강역이거나 거기에 인접한 외곽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로국이 부상하는 데에는 올려잡자면 313년, 314년 낙랑, 대방군의 멸망과 그 파급 효과, 그리고 직접적인 타격은 근초고왕의 낙랑, 대방 지역 평정으로 인하여 동북아 교역에 종사하던 해상 집단의 소멸로 금관국의 대외 교섭 능력이 위협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거기다가 일본석이 신공 황후기의 주체 교체론적 입장에서 받아들이자면 근초고왕이 직접 가야를 평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시기 전통적으로 기능하던 해상 교역로가 기능이 정지되고 백제의 평정으로 금관국의 관문 역할과 주변 소국에 대한 리더십은 도전받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영남 지역이면서도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지 않아 전통적으로 금관국의 교역로 영향력에 벗어나 있던 사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고구려와 연합 전선을 펼친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경주를 포함한 울진, 영덕, 포항, 울산 등은 낙동강 유역에서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낙동강 유역과는 다른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물론 그 끝은 북방의 옥저와 동해, 그리고 고구려로 연결되는 관계망이었다. 그 중에서도 경주는 낙동강 유역인 양산, 영천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 내에서도 동해안 관계망과 낙동강 관계망의 결절지인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낙동강, 중국 외 관계망이 흔들리자 경주의 사로국이 고구려, 동해안, 사로로 이어지는 관계망을 통해서 빠르게 영남 지역의 영향력을 넓혀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로는 앞서 말한 낙랑 대방군의 소멸, 그리고 완전한 한인 해상교역 집단의 소멸, 근초고왕의 가야 평정과 무관한 상태로 힘을 보존하고 있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증대되는 동해안 관계망의 중요성과 고구려의 부상으로 신라가 힘을 얻고 있었다. 고구려 또한 경쟁국인 백제가 장악한 낙동강 서안의 가야 관계망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해안 교역로로 연결되면서 금관국 못지않게 힘을 키우고 있던 사로국이 적절한 파트너였다. 즉 4세기 중후엽이 되면 금관가야의 영향력이 내외부적 요인으로 축소되고 오히려 신라의 힘은 증대되고 있었으며 그 세력이 서로 교차하는 와중에 황산진과 거칠산국 등지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4세기 중후엽 어느 시점부터 출현한 신라 양식 토기, 그리고 고총 고분의 등장은 3세기 후엽 금관가야의 출현처럼 사로국과 격절된 신라의 출현으로 상정된다.
신라는 빠르게 안강, 울산, 영천, 경산 등의 주변 여러 지역을 장악해 단순히 경주의 성읍국가가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으며 그 후로 금관국의 낙동강 동안 최대 배후지인 거칠산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4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는 동래 복천동 고분군의 수장묘에는 신라 양식으로 흔히 이해되는 출자형 입식이 달린 금동관과 신라 토기에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2단 교호 투창 고배의 초연 형식 등이 부장된다. 그러나 여전히 금관국의 토기와 문물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동래 지역에 가해지는 신라의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반면 김해 금관국은 앞마당인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김해 세력 혹은 문화의 확장을 유추할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다. 김해 플러스 부산 정도의 그 부산마저도 신라색이 점점 침투해 빼앗기면서 신라와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아무리 김해 지역이 알짜배기라 해도 커버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4세기 말엽이 되면 신라는 서쪽으로는 대구 광역시를 지나 현풍과 창녕, 심지어 6세기까지 창녕의 비와가야가 존속했다고 보는 학설도 이따까지 진출하여 금관국이 쥐고 있던 낙동강 관계망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형세가 된다. 삼국사기 기록에 일시적으로 낙동강 서안인 초팔국까지 정복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낙동강 서안까지 진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북쪽으로는 대구 광역시 칠곡지구 분지를 지나 경북 북부 지역의 요충지인 의성 조문국을 복속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고 동쪽으로는 강원도 삼척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처럼 신라는 금관국의 관계망을 심대하게 위협하면서 경북 북부 지역, 동해안 지역마저 장악하였고 최후의 요충지이자 금관국의 최대 배후지인 동래 지역을 쟁탈하기 위해 압박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금관국은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응하게 된다. 신라의 낙동강 하구 진출로인 황산진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4세기 말엽의 금관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장악했던 국제관계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금관국의 리더십은 추락했기 때문에 금관국으로서는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져버린 사로국에 홀로 대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금관국의 최대 파트너였던 거칠산국의 중심 고분군인 복천동 고분군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신라의 문물로서 확인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금관국은 단독으로 신라와 결전을 치르기보다는 전통적인 파트너인 외와의 연합군을 편성하고 백제의 협조까지 받았다. 그것이 광개토 대왕비에 나오는 신묘년 외의 도해와 경자년 백제가야 외 연합군의 신라성 포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선 금관가야와 외는 앞서 말한 대로 3세기, 4세기 내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영 동기, 파영 동기 같은 위신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외는 철의 재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로서의 중요한 자원인 철을 금관국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외에 출토되는 아래위대층의 개뼈다구 모양의 철정은 기실은 모두 대성동 고분군과 복천동 고분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외 정권도 전통적으로 철을 제공받던 파트너인 금관국의 영향력 약화를 좌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철의 공급이 자신들의 정권의 기반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신라는 전통적으로 외와 자주 충돌하는 국가였으므로 신라의 확장은 더더욱 좌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양자의 합의가 맞아떨어져 391년 신라 침공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광개토 대왕비에 기록된 신묘년 기사이다. 그리고 경자년인 서기 400년에는 대규모 침공이 이어져 광개토 대왕비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성이 함락되고 신라매금이 도망쳐서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빌고 빌 정도로 전황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낭랑, 대방을 무찌르고 백제와 경쟁하고 있던 고구려로서는 자신의 배후 세력인 신라의 위험, 그리고 백제의 배후 세력인 가야와 외의 공격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직접 복이 5만 명을 몰고 가서
월성에 주둔해 있던 왜군을 물리치고 신라를 구원하면서 금관국의 왕성으로 여겨지는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추격하여 연합군을 분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4년 뒤 백제, 왜와 같이 고구려 대방 지역 아래아 평양을 공격하였으나 광개토 대왕에게 또 털려버린다. 경자년 고구려와의 전쟁 등을 거치고 5세기에 이르러 고고 자료로 보면 이후 금관가야 양식이라 할 만한 토기는 거의 사라지며 신라 토기의 변방 양식으로서 김해 양식만 준별될 뿐이다. 그리고 그 뚜렷하지 않은 토기 양식 역시 고 김해만 일대로 한정되어 영향력 약화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현재 김해 대동면에 있는 야알리, 고분군 같이 낙동강 서안 지금의 김해시 땅인 곳에도 4세기 말 이후로 신라 토기가 침투해 이를 신라가 낙동강 서안의 요충지까지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5세기부터 김해에서는 왕묘라 할 만한 무덤의 축조가 중단된다. 소형 석곽부는 계속 축조되지만 이전 전성기 왕묘급 탁월한 대형 고분군은 실종된다. 그리고 금관가약의 문화를 유지하던 성주, 창녕이나 부산 동네 복천동 고분군은 거의 완벽한 신라 스타일의 고분군으로 전환되며 이후 연산군 고분군의 축조로 이어져 고 총화된다. 이를 보고 아예 금관국이 고구려와의 전쟁 이후 멸망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대형묘가 축조되고는 있고 결정적으로 사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5세기 초반 이후 가야 세계의 주도권은 백제의 혼란을 틈타 호남 동부 등 섬진강 유역을 확보한 고령군의 반파국에게로 넘어갔으며 이곳이 가야, 가라, 대가야 등으로 불리며 가야를 대표하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반면 5세기, 6세기에 이르러서 금관국은 남가야, 남가라 등으로 표기된다. 그만큼 북쪽의 대가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진 모습을 호칭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다. 5세기부턴 대가야산 금동관이 일본 후쿠이현 니혼마츠 야마고분에서 출토되고 기타 대가야 위신제는 일본열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등 원래 금관가야가 위치상 당연하게 맡아왔던 일본 방향 교선마저 대가야의 주도권을 빼앗긴 정황도 나타난다. 부산대 신경철 교수는 금관국이 일시에 멸망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당치도 않다. 대성동 고분군에는 5세기 이후에 고분이 조사되었으며 왕성인 봉황토성을 방어하기 위한 북쪽 감제고지의 나절리 보루가 축조되었고 여기서 나온 토기가 6세기 전반 토기라는 점에서 금관가야가 계속 봉황토성을 중심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신라에게 밀려 532년 11대 구영왕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고 멸망하였다. 다른 가야 국가들은 백제가 살려보려고 애쓴 것과 달리 금관국은 백제가 그럴 틈도 없이 멸망했는데 5세기 이후 이미 낙동강 서안에 신라의 교두보가 존재해 온 원격지인 데다가 사비 천도 등으로 인해 백제가 정신이 없었던 탓이 큰 듯 멸망 직전인 522년 금관가야의 왕이 신라의 이찬 비조부의 여동생과 혼인하거나 524년에는 금관가야의 왕이 직접 법흥왕을 찾아가는 등 이미 두 나라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신라의 상대적 우위를 금관가야 스스로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금관국의 멸망은 백제의 지리산 낙동강 동안 일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여담이지만 비공식적으로 한국사 최초로 불교를 들인 국가이다. 단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따져도 늦게 잡아도 고구려, 백제 다음으로 불교를 정식으로 수용한 세 번째 국가다. 금관가야의 국력을 따지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 금관가야가 거느린 다른 가야들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아닌지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서는 금관가야의 국력을 그 휘하의 다른 가야들까지 포함해서 서술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금관가야가 가지는 국제적 위상은 적어도 광개토 대왕의 남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높았다. 고구려에게 낭랑이 정복되기 전에는 낭랑으로부터 들여온 중국의 고도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고구려를 강하게 압박하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한 근초고 왕대 백제가 왜 중국 백제 교역로를 얻기 위해 가야에 손을 뻗었다.
백제가 작정하고 목나근 자를 동원하여 가야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도 남해안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가야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백제가 목나근 자 등을 데리고 대군으로 가야를 압박했다는 것은 바꿔 말해 당시 한반도 최강의 맹주이자 동아시아의 강국 백제가 군대를 동원하여 압박해야 할 정도로 금관가야의 국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후 금관가야가 저지르는 일을 보면 더더욱 혀를 내두르게 될 수밖에 없다. 외와 연합하여 백제의 요구를 받고 출병, 신라를 침공해 국가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지경까지 밀어붙였다. 당시 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사실상 가야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서 광개토대왕이 정미대 출병을 강행하지 않았으면 신라가 가야와 외의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광개토대왕이 금관가야까지 밀고 들어와 대대적으로 남벌을 하여 금관가야는 크게 위축되었고 이후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가야 여러 나라들에 비해 구영왕은 항복한 뒤 원래 영역인 김해를 시급으로 받은 뒤 신라 진골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비록 후기에는 약해졌다지만 한때는 변한 가야에서 가장 유력한 국가로서 대내외적 상징성이 있었던 점과 다른 가야 소국에 비해 비교적 먼저 큰 저항 없이 순순히 투항한 것이 신라 사회에서 높은 대우를 약속받게 되었다. 구형왕의 첫째 아들 김세종은 장수로서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에 공을 세우며 상대 등에까지 올랐다. 셋째 아들 김무력은 신라의 장수가 되어 진흥왕대의 대대적인 영토 확장 시기에 활약했으며 특히 신라의 한강 유역 지배를 확정지었던 관산성 전투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형왕의 증손자이자 김무력의 손자인 김유신은 삼국 통일에 지대한 업적을 남겨 죽은 후 유례없는 왕으로의 추증을 받게 된다. 김유신의 동생인 김음순 또한 삼국 통일 전쟁에서 활약했다. 또한 신라 문무왕은 모계 쪽으로 금관국 왕실의 혈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신라 중대 왕실과도 연관이 깊다. 그래서 문무왕 본인도 김수로왕의 능력과 제사 관리에 꽤 신경을 쓰기도 했다. 금관국의 수로왕과 왕후 허왕옥을 시조로 하는 성씨가 바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이다. 덤으로 김해 허씨에서 사성으로 인해 갈라진 인천 이씨와 같은 뿌리이다. 특히 김해 김씨는 모든 한국의 성씨를 통틀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1성씨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고 이는 고백신발 왕조의 후예인 횡성 고씨, 부여 서씨, 의령 여씨, 신락의 김씨, 신락의 박씨, 월성 석씨, 발해의 태씨는 물론이고 고려의 개성 왕씨, 조선의 전주 이씨보다도 수가 많다. 비록 상당수는 조선 후기의 족보위조 등으로 편입된 것이란 비판이 있는데 이들도 김해 김씨의 명성이 당대에 높았기 때문에 특히 김해 김씨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다. 알려져 있는 역사서는 개왕력과 가락국기 정도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 전해져 있지 않으며 삼국유사의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가야에는 왕명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정도로 남아있는 게 다행일 정도. 고려왕조 문종 인효대왕의 아들 왕비의 본국이 금관국이었다. 자귀는 후작. 또한 중국 송나라의 고려도경엔 고려가 제후에게 준 금관궁이 있었다고 한다. 이 금관궁은 금관국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1월 금관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대형 건물지군 의뢰용 유물 발견되었다. 위의 항목에서 서술하는 봉황토성이 이 봉황동 유적과 거의 붙어있다. 이 유적에서 판축기법으로 쌓은 토성과 토성 위에서 목책의 흔적이 조사됐다. 다만 이 정도로 왕성이란 직접적인 증거로 확정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의 지명이 금관국의 2층인 가락국에서 따온 것이다. 원래 김해군 가락면이었다가 1989년 부산 직할시 강서구에 편입돼 현재에 이른다. 한국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에서 고래를 잡던 고대 가락국의 후예들이라는 말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등장하여 귀신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금관가야 유적지에서는 상어나 고래 등 대형 어류의 뼈가 흔히 발견된다고 한다.